지금 이 순간 당신은 26년 전 죽어가는 한 장군이 남긴 예언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가족과의 대화, 혼란스러운 뉴스, 갑작스러운 국민의 열광. 1999년 5월 한 장군이 임종 직전 봉인한 문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북에서 혼돈을 가져오고 사람들은 박수치며 그를 맞이하리다.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웃으며 나락으로 걸어갈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부산 용두산공원 근처 한 작은 골동품 거리. 5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군용품 경매가 열렸고 낡은 군복과 훈장대 사이에서 누군가 발견한 것은 바로 김영수 장군의 개인 문서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194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함께 월남한 인물입니다. 냉전시대 육군정보부 참모장을 지낸 그는 북한의 심리전과 대치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고대 예언서들을 연구하고 북한 탈북자들로부터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문서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봉인된 편지의 한 통, 급비라고 적힌 그 편지는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단적 잠들음의 순환 이후에 올 영혼 없는 남측에 갈취받는 지배자라는 구절이 첫 문장부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들이 지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해 보였습니다. 처음 이 문서를 접한 국방 전문가들과 영성 연구자들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냉전시대 군임의 지정학적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장기적 대남 전략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의 통찰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 장군이 남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이 문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발견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경고의 시간이다. 그리고 정확히 26년 후인 올해 5월 그의 예언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의 유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문서함 속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직접 그린 한반도 지도에는 기이한 표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주변에는 혼란의 수염돌이라고 적혀 있었고 38선 근처에는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곳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도 맨 아래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선택의 달이 시작된다. 이 예언서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예측했지만 다른 이들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한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들이 26년 전 한 장군의 예언 속에 모두 담겨 있다면 앞으로 무엇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장군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김영수 장군에게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근무가 끝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되면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사 전략서가 아닌 고대 무속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감록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온갖 예언서들을 탐독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전략가가 밤마다 신비로운 예언들에 빠져 있다니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전국의 무당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휴가 때마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을 돌아다니며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지역의 무당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1970년대부터 김 장군은 북한 탈북자들과의 면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북의 지도층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그것이 깨어나면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페이복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38선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누는 경계 말입니다. 이런 짐원들이 쌓이면서 김장군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물리적 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영적 차원의 위협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탈북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북한이 남쪽을 정복하려는 방법이 군사적 침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 말 한 고위 탈북 간부가 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에서는 남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대의 힘에 빌려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존재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김장군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를 써내려갔고 때로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기에는 점점 더 어둡고 불길한 환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남쪽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 1998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김장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유명한 예언서를 완성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무언가에 사로잡힌 데 글에 써내려간 글은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기록이 잘 보완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군인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정보들과 바른 계시들이 모두 담긴 그 예언서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예언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김영수 장군이 평생의 연구와 신비로운 계시를 통해 완성한 그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이 진정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뻐할 때 그는 북에서 기다리는 혼돈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올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의미가 오싹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현재 집권한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과거, 그의 진정한 신년, 그의 숨겨진 계획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김장군은 북에서 온 혼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북은 단순히 북한이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해했던 방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북접은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방향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에서 온 혼돈이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와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장군이 보이지 않는 경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38설은 물리적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진짜 위험한 경계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정신적 유산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어벽 말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들은 탱크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물리적 침입이 아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서서히 바꾸나가는 보이지 않는 침입 말입니다. 김장군이 말한 혼돈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민족의 화합과 조화를 깨뜨리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갈치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환영하고 새로운 변화를 반기며 기존의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민족혼이 잠들 때 그림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민족혼이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공통된 기억, 공유된 가치, 조상에 대한 경외심, 후손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 쉽게 조종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가족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개념이 구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김영수 장군의 마지막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잠든 자는 웃으며 나락으로 가로발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26년 전 한 장군이 본 그 무서운 미래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판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이 그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미 그 마지막 선택의 시간 속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6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위에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된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조직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뭔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에 이끌려고리로 나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집회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경제 문제를 걱정하고 어떤 이는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또 어떤 이는 사회 질서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언론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 애쓰지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정치적 분석 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집단 취멸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구름이 북쪽에서 내려와 한반도를 밟는 꿈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지역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녹음해 해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깊은 불안감과 혼란을 느낀다고 증언합니다. 강원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한국어가 아닌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의학적 순형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 세상도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음모론들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통일이 필요한가?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에 맞는가? 효도는 시대착오적 관념이 아닌가? 같은 글들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글로벌 시대니까라고 말하며 기존 가치들을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기업을 조금씩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춘기 발항이 아닙니다. 마치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신도들이 갑자기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과 스님들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들이 과연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일까요? 아니면 26년 전 김영수 장군이 경고했던 그 북에서 온 혼돈이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용기를 낸 몇몇 폐역 군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북대치의 실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1980년대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박모 대령은 은퇴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진짜 위협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남한 주민들의 정신적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원자인 김모 정보장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었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북한에서는 마음 경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90년대의 기수는 북한 고위 간부의 증언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북에서는 남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전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올해 6월부터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리산 채불사의 주지스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올해 6월 어느 날 갑자기 절 전체의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평화로운 에너지가 사라지고 불안과 혼란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악령이 한반도 전체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한라산의 한 무당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신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지켜주던 산신령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고 있어야 그 빈자리에 다른 존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설악산에서 수행하는 도사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었습니다. 양의 기운은 약해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국 각지의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변화를 감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영적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한 원로 스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외적의 침입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붕괴입니다. 성격이 아무리 높아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마음 성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집단 취면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논리적 판단 없이 특정 인물이나 사상에 열광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판단력이 집단의 압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조작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6년 전 김영수 장군이 경고했던 내부 붕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적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방어막이 약해져서 외부의 악한 영향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인물 말입니다. 과연 그의 등장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 한 인물이 해섬처럼 나타났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인물이 갑자기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거 캠페인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거의 없었고 과거 경력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들어봐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마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법이 걸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베테랑들이 갑자기 나타난 신인에게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정치 평론가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를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간다. 뭔가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대답만 불어왔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복잡한 세상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40대 회사원은 그분만 보면 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분석해봤지만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개인의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을 26년 전 김영수 장군의 예언과 비교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장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이 진정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뻐할 때 그는 북에서 기다리는 혼돈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올 것이다. 현재 상황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합니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진정한 신념, 그의 숨겨진 기획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김 장군의 예언서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채받는 지배자는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민족혼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실제로 그가 집권한 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가족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들이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 봉건적 사고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 교육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신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기존의 수준이 여기던 가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효도가 필요한가? 가족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미신이 아닌가? 영적인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세뇌당한 것처럼 기존 가치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해체다. 보이지 않는 순이 우리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김영수 장군이 경고했던 그 대분열의 시대에 들어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김영수 장군이 26년 전 경고했던 바로 그 대분열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처럼 우리 사회의 기반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보십시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관습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가 비과학적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영성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평안에 찾던 곳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외에 나오는 신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며 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서구 문화와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평생 지혜를 나누며 사람들을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존경받던 스님들이 갑자기 설법을 중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던 목사들이 간단해서 내려왔습니다. 민간 신앙의 중심이었던 무당들이 점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큰 어둠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영적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귀가 막혀 있습니다. 때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한 수비학자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수 장군이 그 예언을 남긴 것이 정확히 26년 전인데 우리 전통에서 26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영적 순환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즉, 지금이 바로 하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장군은 그의 유언서 마지막 부분에서 절절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혹을 깨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웃으며 나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명료한 정신에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결화라고 해서 반드시 발전인 것은 아닙니다. 김 장군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북에서 온 혼돌은 탱크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정신이 사로잡힐 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지기는 변화입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되찾으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26년 전 한 애국 장군이 목숨을 걸고 남긴 경고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당신의 선택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